lot of battery for the cellular data. 그냥 지쳐버린 우리를 봐. A lot of battery for the cellular data. 일단 우리 요 센3는 어떤 차냐면 이번에 이제 2022년형 XM3 르노 삼성에서 나온 차고요. 굉장히 예쁜 그런 그런 차인데, 일단은 차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2022년형 XM3에 1.6 우리 예쁜 센3입니다. 이 차의 이쁜 점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디테일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게 홀로그램처럼 무지갯빛으로 빛이 나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디귿자로 패밀리 룩이라고 하죠. 이 패밀리 룩 자체가 지금 SM6, QM6 다 들어간 차량이고요. 그래서 얘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는 깡통에서부터도 불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예쁘고요. 차 색깔은 클라우드 펄입니다. 클라우드 펄은 일반 흰색보다 15만원 정도 더 비싼 옵션인데요. 아마 XM3나 모든 르노 삼성 차 중에서 클라우드 펄 색깔이 아마 제일 잘 나갈 거예요. 그리고 뒷좌석을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 제 뒷좌석 이렇게 너무 예쁘죠? 사람들이 뒷좌석 되게 좁다고 얘기를 해요. 쿠페형이라서 머리 쪽으로 엄청 훅 꺼져서 머리가 돼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혀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제 주먹 2개 들어간 거? 여기 하나, 둘, 셋, 4개. 주먹 4개 들어가요. 공조 시스템 얘도 뒷좌석에도 이런 식으로 알차게 싹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마 이제 블랙 가죽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뒷좌석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또 있고요. 이렇게 공조 시스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뒷좌석까지 배려하는 모습이 잘 보인다. 트렁크. 사실 XM3 하면 요 트렁크죠? 이 부분에 보시면 얘가 열릴 때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진짜 높거든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얘가 이제 쿠페형이다 보니까 보통 다른 SUV들은 이 뚜껑 자체가 되게 그냥 투박하게 열리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날카롭고 예쁘고 세련되게 열린다. 얘가 이렇게 너무 예쁘니까. 맞죠? 쿠페형이라서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여기 뒤로 보면은 여기가 다 그냥 유리예요. 이게 진짜 예뻐요. 옆에서 볼 때. 완전 통으로 유리 부분이 싹 열리네요. 그쵸? 예쁘죠? 이런 디테일 때문에 제가 또 환장을 하는 게 아니겠냐. 트렁크 굉장히 넓어요. 동급 중에서 제일 넓은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고 1층 여기가 지하 1층이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도 이런 식으로 저는 목욕 바구니랑 수영복을 넣어두고 있는데 얘가 엄청 깊어서 이런 목욕 바구니까지 다 쏙 들어가는 정도예요. 이것도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트렁크 용량 하나만큼은 진짜 미쳤다 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매번 리뷰 영상을 볼 때마다 다들 이렇게 1층, 지하 1층, 지하 2층이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1.6 GT에서는 더블 플로어라고 하는 요 위에 껍데기 없어요. 이 껍데기를 돈 주고 사셔야 돼요. 얘가 11만원인데 원래는 이 상태로만 와요. 이 상태로만 오기 때문에 아마 차박을 생각하고 이걸 사시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 거예요. 저는 미리 딜러분한테 여쭤봤었거든요. 1.6에서는 제일 최상위 트림을 선택을 하더라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걸 닫아놓은 상황이어도 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편하게 다 들어가서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차크닉 정도도 되게 무리 없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얘를 제껴보면 이쪽 제끼면 이런 식으로 더 확실히 넓어지죠? 짠! 진짜 넓죠? 이게 어느 정도로 넓냐면 일단 높고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누워볼게요. 이렇게 다 해도 저는 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하나 눕기에는 정말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정말 사소하게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 진짜 언박싱 영상에서도 있었지만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주유구가 열립니다. 그래서 안에서 똑똑똑 하고 주유구 좀 열어주세요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제가 이 차를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와 차의 장단점, 주행하는 장면까지 함께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이제 제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차 디자인이었어요. XM3 구매자분들은 전부 다 디자인 때문에 제일 골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좋았던 게 쿠페형 SUV라는 거. 지금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쿠페형 SUV이다 보니까 일단 그 점이 엄청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드레스트 부분이 너무 예뻤어요. 이런 식으로 안에 사소한 디자인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볼보처럼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보고 살짝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고 너무 좀 이렇게 좀 스포티한 감을 조금 더 더해주지 않나. 요 보시면은 지금은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시원시원하게 여기서부터 저기 조수석 문 쪽까지 전부 다 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요. 이게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밤에 보면은 이 차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색깔도 다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뒤에서 얘기할 멀티 센스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보면은 요 스티어링 휠, 요 핸들 부분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계기판 모양도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레귤러, 스포츠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스포츠 모드로 하고 있고요. RPM이 보이는 게 좋아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색깔도 이렇게 여기 불 밝기 조절도 다 할 수 있고 색깔도 다 바꿀 수 있어요. 크기 부분에 있어서도 얘는 소형 SUV예요. 근데 동급 소형 SUV 뭐 티볼리,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베뉴 그런 애들처럼 그런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얘가 제일 커요. 얘가 동급 중에서 제일 크고 차종을 뛰어넘는 그런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작은 차를 타고 싶진 않았어요. 이 차가 되게 커 보이기도 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전 좀 흔하지 않은 차를 타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현기차들은 차들이 아무래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보이는 게 아반떼, 소나타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지나갈 때 우와 저 차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차를 타고 싶었어요. 이렇게 르노 삼성차가 이제 뭐 판매량이 적다라고 뭐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가격이랑 나름의 착한 옵션질, XM3 자체가 가성비 좋은 차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풀옵션, 최상위 트림에, 최상위 엔진에 뭐 이런 거 다 넣어도 취득세 합쳐서 3,000 정도예요. 이렇게나 좋은 차인데 스펙은 그거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옵션질도 현기차처럼 그렇게 사악하게 하지 않아요.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들이 이런 전자석 파워 윈도우랑 LED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를 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옵션을 올리기도 하는데 얘는 그냥 기본 깡통에서부터 LED 헤드램프가 깔려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 패들 시프트, 얘도 깡통이 다 깔려있어요. 저는 차를 딱 봤을 때 그 차의 가격대가 어떤지 알게 되는 차는 별로 타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현기차인 거죠. 현대 기아 차는 사실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반떼네? K3네? K5네? 소나타네? 하면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이 차급이 어떤 건지 다 알잖아요. 그런 차를 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현기차들은 조금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서 조금 더 판매량이 많지 않은 차를 선택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전에 타던 차랑 저희 엄마 차가 르노 차였어요. 르노 차를 제가 또 많이 타보다 보니까 르노 차에 대한 만족감이 되게 높았어요. 사람들 왜 르노를 타냐, 르노 탈 바에 현기차 탄다 라고들 얘기를 하던데, 아니 르노 안 타본 사람들은 사실 그런 말 하거든요. 부품값이 비싸다, 수리할 때 힘들다 이러는데 애초에 고장이 안 나요. 잘 저 그 11년식 되는 차를 타면서 딱 고장도 안 났었고 되게 잘 그렇게 탔었을 뿐더러 차에 이런 식으로 아까 파워 윈도우부터 해서 이런 기본적인 설비 자체가 되게 견고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본 내장 내비가 T맵이에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원래 휴대폰을 쓸 때도 T맵을 쓰거든요. 다들 이렇게 휴대폰으로 내비를 보잖아요. 여기 기본 내장 내비가 별로여서 저는 그냥 보는 것도 원래 T맵으로 보다 보니까 저는 휴대폰을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다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그게 없다, 난 갑자기 카카오 내비가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카플레이도 되니까 카플레이를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랑 또 관련되게 다음 그 결정 사안이 얘가 세로로 돼 있잖아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세로로 돼 있고 사이즈가 시원시원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완전 큰 아이패드를 만지는 기분이라서 저는 세로 버전이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행을 하면서 이제 이 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차가 너무 좀 뭐랄까? 가벼운 느낌이에요. 차가 좀 스포티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애가 좀 가볍게 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차가 외관이 워낙에 또 이쁘잖아요. 지나가다가 XM3가 이렇게 보이면은 너무 내적 친밀감 들고 진짜 예뻐 죽겠고 막 창문 내려서 저기 혹시 XM3 하면서 그냥 말 걸고 싶고 그럴 정도로 진짜 너무 예뻐요. 그렇지 않나요? 밖에서 봤을 때?
예쁘죠.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이거 엄청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또 사람들 제가 이 XM3 리뷰를 많이 봤는데 열선이랑 엉뜨이거나 열선들이 되게 약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손에 진짜 다한증 걸릴 것 같을 정도로 엄청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얘 스피커 진짜 좋아요. 이 차를 딱 타고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빵빵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되게 웅웅 막 베이스 있고 빵빵빵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차의 옵션으로 보스 스피커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스 스피커 개수도 더 많아지고 보스 스피커로 다 바꾸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안 넣었거든요. 근데 야 이건 그냥 너무 좋아요. 저는 운전할 때 노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극찬했던 부분이 이 4개의 창문 전부 다 파워 윈도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냥 한번 얇게 딱딱 누르면은 그냥 그만큼 띠깍 내려가고 한번 꾹 누르면은 그냥 윙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윙 열리거든요. 손을 떼도. 근데 그게 보통 차들은 운전석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이렇게 띠깍 해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마 다른 곳에서 자기가 이렇게 삐딱 눌러가지고 되는 건 없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삐딱. 요거 이게 뒷좌석까지 다 돼요. 심지어 그 깡통에. 그리고 뭐 다른 차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르노의 이제 멀티센스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모든 것들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지금 뭘 쓰고 있냐면 핸들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감도 조절을 제가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해놨어요. 스포츠 모드는 살짝 이만큼만 움직여도 차가 획 이런 느낌이거든요. 스포츠 모드의 핸들의 장점만을 가져오면서 그냥 일반 주행 모드를 쓸 수 있는 거죠.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싹 가는 그런 기민하게 싹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직 길들이기 중이에요. 1000km가 될 때까지는 길들이기를 해야 되는데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동안은 연비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된대요. 좀 안 좋게 나온대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비가 13.1이거든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나온다라는 거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카페 동호회 분들을 보면은 연비가 20이 막 나오고 한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 차 자체가 진짜 연비가 좋다. 그리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차를 결정할 때 제가 후보로 뒀던 차들이 좀 많아요. 그게 이제 뭐 아반떼 그 CN7이랑 뭐 셀토스 요 정도 2개를 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XM3가 제일 최적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시트색이 얘가 검은색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은 게 소형 SUV 자체가 되게 젊은 층을 사회 초년생을 타겟으로 잡고 내는 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색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밝은 색, 아이보리나 그레이 이런 색을 타고 싶었는데 검은색밖에 없으니까 이게 선택의 폭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사람이 차를 다 괜찮아도 시트 색깔만으로 고민을 할 정도로 시트색이 차를 결정할 때 엄청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조금 추가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주행보조 시스템이 이번에 2022년형이 되면서 뭐 좀 더 추가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냐면 그냥 옆에 차선이 딱 대이면은 삥삥삥삥 하면서 알려주는 게 하나가 있고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팅팅 쳐가지고 중앙을 좀 유지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좀 너무 이상하게 판단을 한다고 해야 되나? 선을 안 밟았어요. 아무리 봐도 선 안 밟았고 완전 중앙에 있는데 밟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밟았는데? 살짝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그 중앙을 딱 보조해주는 부분이 딱 됐을 때 이미 다 있어. 다 있는데 일부러 자꾸 다른 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 너무 구리다. 운전하는데 방해만 된다. 살짝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쿠페형 SUV다 보니까 디자인은 정말 예쁘죠. 근데 그 디자인을 만들면서 따라오는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일반 SUV는 이런 식으로 탁 되는 외건형이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각지게 돼 있어서 뒤에 시각이 되게 넓어요. 근데 지금 요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쿠페형이다 보니까 얘가 누워있어서 너무 창이 여기서 좁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차를 늘 지하주차장에 대놓는데 처음에 이제 나갈 때 미리 내비를 설정을 해두고 나가잖아요. 근데 얘가 지하에서 내비를 설정하면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려요. 몇 킬로 후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게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꾸 0km로 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고 세로 고침을 몇 번을 눌러도 정신 좀 못 차리다가 조금 달리면 그때서부터 정신 차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랑 관련돼서 얘가 시동을 처음에 딱 걸잖아요. 이 모든 게 이제 인터페이스 여기 이 안에서 터치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면 시동을 딱 걸었을 때 얘가 부팅이 되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부팅되는 시간이 일단 너무 좀 느려요.
그리고 일단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빨리 핸들 켜고 엉덩이 시트 켜고 바로 히터 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터까지는 이게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바로바로 틀어져요, 핸들도. 근데 열선 시트를 요게 이제 전 시즌까지의 XM3의 제일 문제였던 게 여기 열선 시트를 누르고 화면이 떠요. 그럼 거기에서 온오프 버튼을 누르고 온도 조절을 1단계, 2단계로 설정하고 그렇게 3단계를 거쳐야 열선이 켜졌거든요. 근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번에 고쳤어요.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냐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화면이 떠요. 그 화면에서 단계를 조절하는 걸로 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간단해졌어요. 저도 이러면 사실 불편한 거 없다 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얘가 부팅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 열선 시트를 눌러도 그 열선 화면이 안 떠요. 그래서 추워 죽겠는데 얘가 부팅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조금 많이 불편하더라. 이거는 정말 XM3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은 게 전동 트렁크를 안 넣은 게 진짜 너무 실수예요. 요즘 어떤 차든 사실 전동 트렁크 어느 정도 높은 옵션 가면 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최상위 트림에 최상위 옵션을 넣어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 언박싱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진짜 암레스트 부분이 너무 조그매요. 지금 요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부가 좁다라고 하는 이유가 조수석과 운전석과의 그 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넣지를 못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단점이다. 이건 정말 크게 단점이다. 이렇게까지 좁게 했었어야 됐나? 잘 모르겠네. 이렇게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끝입니다. 근데 사실 방금 제가 말한 그런 단점들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 단점이 이 차 괜히 샀다 정도의 단점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너무 만족하고 일단 차는 예뻐야 돼요. 외부가 예쁜 것도 물론이지만 내부가 예뻐야 돼요. 내부가 내가 계속 매일 보는 부분인데 근데 난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만을 보면서 차를 고르시는 분들에게 최고예요.